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파헤치니 남는공 구라분의 이몬스터입니다. 한동안, 제가 좀 쉬었었는데요.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SK와 SK우를 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SK팜테코,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큰 위기였던 그 SK가 아니라 그 LG화학, 거기 SK 에너지 솔루션. 저는 그 LG 그 SOL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그냥 난봉질로 인해서 SK에 위기가 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혹시라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도 좀 염려를 했었는데, 자회사인 SK ENS의 우선주 그 IPO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성도 거의 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회사들의 IPO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장 이후에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듯 했지만 다시 원래의 가치를 찾아서 다시 원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SK는 이제 염려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전에는 계속 SK 위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시황과 그리고 좀 다른 개별주 위주로도 좀 얘기를 많이 폭넓게 해드릴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는 이제 뭐 염려할 게 없습니다. 투자가 워낙 잘 되고 있고, 또 수익이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처와 그리고 자회사 포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투자 수익이나 IPO 수익에 대한 그 주주 환원을 거의 30%는 거의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또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그냥 지켜보시다가 최종적으로 SK팜테코가 나스닥 가는 것까지 그 이슈가 이제 확 부각될 때까지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볼 건데요. 미국이란 나라. 지금 굉장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은 또 자국 위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과의 어떤 보호무역 마찰이 좀 완화될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코로나로 또 힘들어지니까 결국 자기만 살겠다고 연일 달러 가치 띄우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지만 자기네 달러 가치와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좀 개도국들은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 보면은 큰 조정도 없는 게, 중국도 뭐 좀 계속 어떤 마찰로 인해서 빠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제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자국 내 어떤 기업들을 좀 견제를 하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 워낙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금방 복구가 됩니다, 중국이요. 특히나 뭐 최근에 뭐 기술주에 대한 또 압박하는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저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전에 이제 예전에 이세도라고 바둑을 대결했던 그 인공지능 알파고를 보면은 결국 그 미래 산업 AI의 핵심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처리를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엄청난 빅데이터 그리고 어떤 큰 플랫폼을 통해서 쌓이는 정보가 결국 돈입니다. 그게 이제 미래 경제 가치인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저는 중국이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나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건데 중국이 그거를 미래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디디 출신 같은 것도 좀 견제를 받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플랫폼, 모빌리티 기술 플랫폼, 빅데이터를 요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본, 미국 자본이나 큰 자본에 자기네들 미래 산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미 내수가 또 이미 받쳐주고 있어서요. 보시면은 지금 귀주 모태주 술인데요. 시총이 거의 400조 가까이 됩니다. 코카콜라가 한 300조 정도인 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가 받쳐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기술주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중국, 러시아 이런 큰 나라들이 유럽까지 중동의 아프리카까지 다 큰 대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이 어떤 뭐 공산주의라고 하고 뭐 인권 탄압, 뭐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뭐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된 민주화와 경제 자유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이 큰 대륙들, 그 자본,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그 교육열로 인해서 엄청난 인재들이 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는 열강들 틈에서 맨날 뭐 그 정복당하고 뭐 이렇게 전쟁 치르고 하면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제조업 쪽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자기네들 그 인플레나 증시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환율을 높이고 궤도국을 누르고 있지만 약간 증시를요. 근데 결국 그 인플레를 잡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저희의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까지 한국은 지금 뭐 가치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아니면 세력의 꼼수로 인해서 조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실적이 좋으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염려할 시기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지금 뭐 델타라든가 아니면은 환경의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양책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제조업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고요.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편한 마음으로 SK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우량주들 편하게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시간도 좀 늘리면서 더 많은 얘기를 폭넓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